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세계 최고 브랜드가 어딜까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강력한 경쟁자 수장의 자녀까지 자기네 회사 제품을 쓰게 만드는 바로 이 브랜드죠. 최근에 이 브랜드 신제품이 나왔잖아요. 혹시 물건 사느라고 줄 서본 적 있어요? 그럼 어떤 물건을 살 때 나는 꼭 이 회사 제품만 쓴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계속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키죠. 충전기도 안 준다고 투덜거리면서도 뭐 계속 사고요. 혹시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써요? 작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04분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 지금 상상해 가요? 그러면 PC, 컴퓨터가 없는 세상은요? 근데 오늘 소개할 이 브랜드가 전 세계에 PC와 스마트폰을 퍼뜨렸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로고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 회사 창업자는 청바지 운동화에 검은색 터틀넥만 계속 고수했을까? 왜 경쟁업체 제품보다 비싼데도 계속 잘 팔릴까? 이런 의문이 들게 만드는 PC, 노트북, 뮤직 플레이어, 스마트폰, 태블릿, 이어폰, 헤드폰, 시계 그리고 음원 서비스에다가 각종 액세서리까지. 자,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꿔놓은 가장 아름답고 특별하고 훌륭한 제품을 대중들에게 쓰게 만들었다는 세상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고 시가총액도 높은 기업 애플입니다. 혹시 어떤 상품을 보면서 아 진짜 사고 싶다,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애플의 세 번째 스마트폰 아이폰 3GS를 처음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지갑이 막 저절로 열리는 거지.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워낙 유명하죠. 소니처럼 직원들 유니폼을 만들려다가 직원들이 무슨 유니폼이에요 그래가지고 디자이너한테 한 옷을 100벌쯤 만들어서 그것만 계속 입었다는. 근데 애플이 언제부터 디자인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자, 이걸 설명하려면 잡스가 평생 동안 만났던 귀인들 얘기를 먼저 풀어가 볼게요. 잡스는 1955년에 시리아 출신의 친부와 대학원생 친모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보호시설에 맡겨집니다. 근데 잡스를 입양하려던 변호사 부부가 막판에 갑자기 딸을 원한다고 하면서 입양이 엎어졌어요. 그러면서 폴 잡스와 클라라 잡스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두 분은 물심양면으로 잡스를 최선을 다해서 키웠고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물려줬죠. 첫 번째,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입니다. 어느 날 동네 꼬마가 잡스한테 그러면 너희 친부모님은 너를 버린 거야 그랬대요. 그래서 잡스가 울면서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잡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대요. 아니, 우리가 널 특별하게 선택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장인 정신입니다. 기계공이었던 아버지 폴은요, 물건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캐비넷, 펜스 이런 거 뒷부분까지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었대요. 그걸 잡스한테 가르쳤대요. 잡스가 어려서부터 그런 걸 보고 배웠는데 애플의 제품이 마감이 뛰어나고 내부까지 아름답다면 그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잡스는요, 훗날 자신의 외아들 리드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줍니다. 그러면 혹시 사과 마크만 붙으면 비싸진다, 이 로고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이 부분에서 또 다른 귀인이 등장하죠. 스티브 잡스의 5년 고등학교 선배, 1976년 애플을 공동 창업한 천재 스티브 워즈니악입니다. 컴퓨터라고 하면 커다란 메인프레임 컴퓨터만 산업용으로 생각할 텐데 혼자서 뚝딱뚝딱 뭐 납땜하고 소프트웨어 짜고 해가지고 혼자 PC를 만든 사람이에요. 하지만 많은 괴짜들이 그렇듯이 컴퓨터는 만들었는데 이걸 팔 생각까지 못했는데 그걸 알아보고 설득해서 팔자고 한 게 바로 잡스였죠. 에이,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애플 만든 게 아니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스티브 워즈니악도 그랬어요. 컴퓨터는 내가 만든 게 맞는데 잡스가 없었으면 제품을 팔 수도 없었고 지금의 애플도 없었을 거다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엔지니어가 되는 게 자체가 꿈이었는데 잡스는 상류사회로 치고 올라가려는 욕심이 있었다고 말했죠. 참고로 초기 사업 자금도 잡스가 자기 차를 팔아서 더 많이 됐어요. 그리고 회사 이름 지을 때는요, 당시에 채식만 하던 잡스가 과일만 먹고 있었는데 사과 농장 갔다 오는 길에 사과 얘기를 해가지고 애플이 됐대요. 채식주의 얘기는 뒤에도 계속 할게요.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날 때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9조 원. 그리고 현재 잡스 아내의 재산이 약 40조 정도, 지분 가치가 증가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잡스가 처음 큰 돈을 벌게 된 게 언제일까요? 1976년 워즈니악이 제작을 맡고 잡스가 영업을 맡았던 애플 1, 그리고 모니터, 키보드, 본체를 모두 갖춘 완성형 PC 애플 2가 1977년 출시되면서 애플이 우뚝 섭니다. 애플 로고는 애플 2가 나올 즈음에서 지금의 형태로 바뀐 거예요. 애플 2 출시로 인해서 컴퓨터가 산업용, 컴퓨터 광들만 쓰는, 엔지니어들만 쓰는 제품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쓰는 PC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애플 2 출시 3년 뒤에 애플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거든요. 얼마나 벌었을까요? PC의 시대를 연 애플의 창업자 25살의 스티브 잡스는요, 이때 자산 평가액이 2억 5,6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1조 원의 거부가 됩니다. 근데 삶을 돌이켜보세요. 꼭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귀인이던가요?
때는 1983년이었습니다. 애플은 승승장구했는데 잡스 스스로도 자기가 너무 어리고 좀 경험도 없고 성격도 특이하고 그리고 공룡 IBM과 같은 경쟁자들의 추격도 너무 거세다 이렇게 느낄 때였어요. 잠깐 딴 얘기지만 성격이 얼마나 특이했냐면요, 나는 채식을 하기 때문에 몸에 냄새도 안 난다, 그래서 막 잘 씻지도 않고 명상, 선 이런 걸 한다면서 돌아다니는데 맨발로 다녔어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맨발을 막 변기에다 넣고 불같이 막 화를 내고 사람들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요. 막 넌 쓰레기야, 쓰레기 같은 아이디어네. 아무튼 그래서 잡스 본인도 좀 제대로 된 CEO, 경험 있는 CEO를 영입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펩시의 스컬리를 영입합니다. 이적을 주저하는 스컬리에게 잡스가 한 얘기가 유명하죠. 평생 설탕물만 팔면서 인생을 허비할래요? 아니면 세상을 바꿀 기회를 얻고 싶습니까? 아무튼 새 CEO 스컬리를 영입하고요, 글자만 있던 컴퓨터 세상에요, 직관적인 그림 아이콘, 또 예쁜 디자인으로 유명한 매킨토시를 내놓으면서 애플과 스티브 잡스는 더 큰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가지 않았죠. 매킨토시는 지금의 애플처럼 확장성도 좀 떨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쟁자 IBM의 추격도 워낙 거셌어요. 매킨토시 판매가 줄기 시작하고 회사의 위기감은 커지고 잡스의 기행은 계속되고 결국 1985년에 잡스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자기가 영입한 CEO 스컬리가 주도한 일이었어요. 가장 화려한 20대를 보냈지만 30대에 접어들자마자 삐끗한 거죠. 근데 왜 아까 귀인 얘기한다면서 쫓아낸 사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잡스가 그랬습니다. I didn't see it then, but it turned out that getting fired from Apple was the best thing that could have ever happened to me. 물론 잡스가 스컬리를 귀인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아무튼 쫓겨난 잡스는 잠깐 방황을 하다가 새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문가용 컴퓨터, 일종의 워크스테이션과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넥스트였어요. 하지만 넥스트에서의 사업은 애플에서처럼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쫓겨난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기 전에 스타워즈 만드는 조지 루카스의 목장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회사 인수 제의를 받았어요. 뭐였냐면 조지 루카스가 이혼 소송 때문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회사의 컴퓨터 부분을 떼어서 팔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 회사는요, 영화 촬영 장면을 디지털화하고 거기에 그래픽을 입히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부업으로 단편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였어요. 이름이 픽사였어요. 왜 매킨토시도 그래픽과 디자인으로 유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픽에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던 잡스가 회사를 사기로 합니다. 애플에서 번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래픽용 컴퓨터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팔기 시작하면 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그러면 넥스트와 픽사 두 회사가 바로 잘 됐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넥스트는 계속 손실을 냈고요, 픽사도 죽을 썼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애플에서 번 돈의 절반 이상을 픽사에 막 쏟아 부었는데도 잘 안 됐어요. 과거에 화려했던 유명한 사업가 버부가 돈을 막 쏟아 붓는데도 잘 안 되는, 돈을 계속 까먹는, 더 이상 애플에서처럼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계속 이런 일들, 겸손해지는 일들이 계속 겹치던 이 기간에 로렌 파월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 거죠. 이렇게 짧게 설명했지만 심하게 말해서 죽쓰던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20대에 크게 성공하고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30살에 쫓겨나고 10년 동안 잘 안 풀리다가 40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잡스가 저무는가 보다 하던 1995년 40대에 접어든 스티브 잡스가 지난 5년간 적자였던 픽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해요. 근데 생각해봐요. 최근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게임즈 같이 잘 되고 잘 될 것 같은 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최대 주주가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큰 돈을 만질 텐데, 아니 픽사는 계속 적자였으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5년 연속 적자였는데. 그런데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픽사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였어요. 1995년 11월 개봉한 토이스토리는 개봉하자마자 엄청난 수익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3억 6,200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그해 최고 수익을 낸 영화였어요. 그리고 토이스토리 개봉 딱 일주일 뒤에 픽사가 상장을 한 거죠. 상장 첫날 주가가 2배 가까이 뛰었고요. 픽사 지분 80%를 가졌던 잡스는 12억 달러의 자산 평가를 가지게 됐죠. 가치로 따지자면 애플이 상장할 때 5배 정도 규모였어요. 그리고 참고로 훗날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하면서 잡스는 디즈니의 최대 주주로 떠오르게 되죠. 그 업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이라는 애플과 픽사를 동시에 성공시킨 CEO였던 거죠. 근데 잡스가 이걸 예상했었을까요? 사실 잡스 역시 픽사의 애니메이션이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큰 돈을 벌어들일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대요. 전혀. 그냥 단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위안을 받고 되게 만족하고 그러다가 대박이 난 거죠. 그걸 좋아했대. 그걸 보면서 약간 막 위로를 받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실사를 디지털화하고 거기에 그래픽을 입히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돈은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거지. 나중에 그랬어요. 내가 이걸 먼저 알았으면 처음부터 애니메이션에 집중 투자했을 텐데. 아무튼 픽사가 만든 토이스토리의 대성공은 10년 동안 웅크리고 있던 잡스의 부활을 알리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편이 시작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95가 1995년에 나오고요. 애플은 80년대 한때 16%까지 갔던 점유율을 4%까지로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잡스가 떠나고 나서 계속 추락하던 애플이 새로운 OS를 내놓아서 반전을 기하려고 했는데 OS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OS를 대체하고 새로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잡스의 넥스트였습니다. 애플이 OS를 대체하기 위해서 넥스트를 인수하고 그에 딸려서 잡스가 애플로 돌아오게 된 거죠. 쫓겨난 지 11년 만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귀인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1997년 잡스가 iCEO, 아이폰 할 때 그 i 아니고 아이맥 할 때 i도 아니고 임시할 때 i예요. 그 iCEO로 돌아온 애플은 엉망진창이었어요. 파산까지 석 달 정도만 버틸 여력이 남아있었대요. 그리고 그 전에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얼마나 비참해. 그 잘 나가던 애플이 한 해 적자가 10억 달러가 넘었고요. 잡스가 돌아와서 3,000명 이상을 해고합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막 쓸데없는 제품들을 다 막 쳐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잡스가 훗날 애플을 이끌게 되는 두 명의 장수를 발굴합니다. 운영의 귀재였던 잡스의 후계자가 되는 현재 CEO 팀 쿡, 그리고 잡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디자이너 조너슨 아이브였어요. 소재부터 기능까지 소비자의 경험 그 자체를 디자인한다. 이런 조너슨 아이브는요, 잡스가 복귀할 때 30살쯤이었어요. 두 사람이 1998년에 본격적인 공동 작업으로 처음 내놓은 PC가 반투명 플라스틱으로 안이 들여다보이는 아이맥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품이 공개됐는데 회의적인 얘기가 많았어요. 특이한 건 색깔밖에 없다. 그건 잘 안 팔릴 거다. 하지만 아이맥은 출시 첫 해에만 80만 대가 팔리면서 애플 역사상 가장 빨리 팔린 PC 제품이 됐습니다. 잡스와 아이브 시대의 애플은 디자인이 먼저고 거기에 기능을 맞춰가는 형태였어요. 디자인을 포장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단순한 외양, 껍질이 아니다. 디자인은 그 제품의 본질을 나타내는 핵심이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처음엔 반발했을 거 아니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잡스가 내가 CEO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면 된다. 그러면 네. 그게 또 잘 팔리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만들어. 내가 CEO잖아. 그럼 또 잘 팔려. 그럼 또 만들어. 그럼 또 잘 팔려. 이게 계속 되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제품이 매력적이었으면 아이맥 구매자의 32%가 PC를 처음 산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아이가 인터넷 시대에 맞춰서 인터넷을 뜻하는 거예요. 아이맥. 참고로 이걸 처음에 주문 생산한 해외 업체가 LG전자였어요. 아무튼 잡스는 아이브와 함께 PC,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만들면서 다시 애플을 디자인 중심의 회사, 포장까지 가장 세심하게 잘 만드는 회사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팟, 예전엔 MP3 플레이어라는 걸 썼었거든요. 그 전에는 카세트 테이프 워크맨 썼었고 CDP 워크맨. 아무튼 애플은 2001년에 가장 단순하고 아름다운 뮤직 플레이어라는 평가를 듣는 아이팟을 공개합니다. 원래 그전에도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잡스가 음반 제작자, 뮤지션들과의 소통이 계속 있었어요. 교류가 계속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이튠즈 스토어라는 거를 개설하기로 한 거예요. 음원 가진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간의 행보와는 달리 윈도우즈형 아이튠즈도 내놓았고요. 아이튠즈 스토어는 출시 6일 만에 100만 곡을 팔았고요. 3년이 안 돼서 10억 번째 곡을 판매합니다. MP3가 나오고 불법 복제 때문에 무너져가던 음악 시장이 아이튠즈 스토어가 나오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살아났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죠. 그 때문에 아이팟이 날개를 단 건 물론이었고요. 당시 한 해에 수천만 대의 아이팟이 팔렸는데 애플의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아이팟에서 나왔어요. 근데 뭔가 제일 중요한 하나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아이폰입니다. 잡스는 폰카가 생겨나고 나서 카메라 업체들이 맥을 못 추는 현상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야, 저거 뮤직 플레이어를 핸드폰에 담아 쓰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팟이 망가지는 것도 한순간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토로라 같은 기존의 제작사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아이팟을 핸드폰에 씹는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들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만 스마트폰이지 전혀 스마트하지 않다. 아름답지도 않고 이상하다. 결국 직접 애플이 전화기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아이폰이 공개되면서 애플이 과거에 PC로 컴퓨터 세상을 일반인들에게 열어줬듯이 스마트폰 세상을 보통 사람들한테 열어줬다. 이런 평가를 받죠. 아이폰은 출시 10년 만에 12억 대가 넘게 팔리면서요. 애플에 800조 원 넘는 매출을 가져다 줬습니다. Today, we're introducing 3 revolutionary products of this class. These are not 3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이 대단했냐면요. 아이폰과 같은 형태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들은 살아남았고요.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과거의 위상을 잃은 거죠. 또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미국 가 있을 때 애플의 아이폰 출시되는 거 보고 아 저거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카톡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에 맞춰서 움직인 기업들은 살아남았고 아닌 업체들은 도태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폰은 기업가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도 엄청 많이 바꿔놨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잡스와 아이브를 중심으로 내놓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제품화시키고 양산에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팀 쿡입니다. 훗날 잡스의 뒤를 잇게 되는 팀 쿡은요, 조나선 아이브와 함께 잡스가 애플에 복귀한 뒤 얻은 또 한 사람의 귀인이었죠. 하지만 천하의 잡스도 지나가는 모든 귀인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2003년에 과거 자신을 치료한 적이 있는 의사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의사가 CT 촬영을 권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촬영 결과 췌장에 종양이 있는 게 발견됐어요. 암이었습니다. 수술 권유받았죠. 아내와 친구들도 모두 수술을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잡스는 이들의 조언을 모두 흘려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과거부터 집중했던 엄격한 채식, 식이요법, 민간요법, 그리고 심령술까지 이런 걸 쓰면서 9개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9개월 뒤 다시 촬영을 해보니까 암덩어리는 커졌고 간 3군데로 암이 전이됐습니다. 뒤늦게서야 현대의학의 힘을 빌리고 식습관도 바꿨는데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얘기 첫 부분부터 되짚어보면 친부모한테 잡스가 버림받았지만 훌륭한 가정에 입양이 됐죠. 그리고 20대에는 워지니악이라는 귀인을 만났죠. 30대에는 반려자, 그리고 픽사와 훗날 애플로의 복귀를 가능케 하는 넥스트 사람들을 만났고요. 40대에는 애플로 돌아와서 팀 쿡과 조나선 아이브 같은 귀인들을 만났잖아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수도 있는 귀인을 잡스는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0대를 맞았죠. 아시다시피 잡스는요, 장기간의 투병 생활, 여러 차례의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요, 그 사이에도 아이패드를 내놓고 버티면서 애플을 지휘하다가 2011년 10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 바로 하루 전날 공개된 아이폰 4S는요, 잡스 생전에 애플이 공개한 마지막 제품이 되고 말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텐데 이전부터 전해지는 많은 사진들에서 잡스의 모습에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런 잡스는요, 2010년에 있을 아들 리드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신께 간청을 했다고 하죠. 그런 희망이 없으면 어쩌면 죽음은 더 앞당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잡스의 죽음 이후에 전 세계에서 추모가 이어졌어요. 사람들에게 잡스는요, 그냥 기업인, 부자가 아니라 그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잡스를 이어서 애플의 키를 잡은 팀 쿡은요, 잘 안 될 거란 우려가 많았거든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애플의 성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혁신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와중에서도요, 잡스 이후, 그러니까 팀 쿡 시대에 내놓은 애플워치는요, 롤렉스의 시장 규모를 뛰어넘을 만큼 시계 산업 자체를 바꿔놨다, 이런 평가를 받고요. 에어팟도 처음에 이상하게 생겼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아이튠즈, 앱스토어 같은 애플의 서비스 부문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애플이 자동차까지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죠. 그리고 팀 쿡 시대의 애플은요, 과거 애플이 소홀히 했던 협력업체 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환경보호, 그리고 기부 관행에서도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팀 쿡 시대에 애플의 매출과 순이익은 3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너무 짧게 소개했는데요, 애플이 이룬 이 많은 것들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애플은 어떻게 될까요? 탁월한 제품을 만드는 영속하는 기업이라는 잡스의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Thank you all very much.